당신 같은 마늘 냄새나는 동양인이 지금 해군 제복 입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경비원 브래드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긴 대학교야. 당신 부대가 아니라고. 데이비드 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 응? 브래드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춤의 무전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얌전히 뒤로 가라고 했잖아. 귓구멍이 막혔어? 경비원 타일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동양인 아저씨,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세요. 데이비드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봐, 당신 동양인 주제에 감히 날 무시하는 거야? 브래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데이비드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통로에는 회색 수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투를 아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야? 브래드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곳곳에서 또 다른 남자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미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으로 복무 중인 데이비드 박이 아들의 대학 졸업식을 보러 왔지만 단순히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경비원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이 상황. 데이비드 박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약 12시간 전 새벽 4시 데이비드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소나타의 차 키가 들려 있었어요. 12시간 플로리다에서 조지아까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오직 엔진 소리와 도로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만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조수석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데이비드는 그 사진첩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2년 전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6개월. 의사가 말한 시간은 그게 전부였어요. 여보, 제이슨 졸업식엔 꼭 가요. 병상에서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못 가더라도 당신은 꼭 가서 봐줘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지게 컸는지. 데이비드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20년 그가 네이비실로 복무한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어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이라는 자부심도 수십 번의 작전에서 쌓은 경험도 아내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어린 제이슨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영웅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수진이었다는 걸. 남편의 빈자리를 견디며 아이를 키운 그녀가 진짜 전사였다는 걸요.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차창을 비췄어요. 데이비드는 선바이저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 끼워둔 작은 사진이 떨어졌어요. 제이슨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3개월 전 제이슨이 전화로 한 말이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엄마가 그리워졌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러더라. 데이비드는 그렇게만 대답했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늘 서툴렀어요. 20년간의 군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도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데이비드 박은 이윽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서 차로 돌아왔어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박 중령님, 오늘 오후에 브리핑이 있습니다만.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오늘은 못 갑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중령님, 이번 작전은 내일 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전화를 끊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임무보다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도로에 올랐어요. 조지아 주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제 2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긴장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 제이슨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요? 1년 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때도 겨우 이틀 머물다 부대로 돌아갔었어요. 아빠는 항상 바쁘시네요. 제이슨이 공항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원망하는 투는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데이비드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온전히 아들을 위한 날이 될 겁니다. 마침내 조지아 주립대학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주차장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업식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해군 정복이 단정하게 입혀져 있었어요. 금색 트라이던트 배지가 가슴에서 빛났습니다.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상징이었죠. 제복을 입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이슨이 어릴 때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제복 입은 모습으로 제 졸업식에 와주면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임무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중학교 졸업식도 고등학교 졸업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 마지막 기회였어요. 데이비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에 울렸어요. 꼿꼿한 자세로 걸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체육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말했어요. 젊은 여학생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인쇄해온 티켓을 건넸어요. 와, 네이비실이세요? 여학생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정말 멋지세요. 가족석은 왼쪽 3번째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육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백인 가족들이었어요. 동양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20년간 미군에서 복무하며 늘 겪던 일이었으니까요. 동양인 네이비실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저기 봐. 동양인이 해군 제복을 입고 있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곧 아들 제이슨이 저 위를 걸어갈 겁니다.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이 순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데이비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수진이 갓난아기였던 제이슨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날이 왔어요. 위풍당당 행진곡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졸업생들이 줄을 지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했습니다. 제이슨, 검은 가운을 입은 아들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진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그 작은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국가가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렷 자세로 섰어요. 해군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명의 남자가 데이비드에게 다가왔어요. 검은 폴로 셔츠에 카고 바지를 입은 사설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키가 작고 땅딸막한 경비원이 말했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브레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0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침착함이었어요. 키가 큰 경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명찰에는 타일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구역은 졸업생 가족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도 가족입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브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요? 누구 가족이신데요? 제 아들이 졸업생입니다. 아, 그래요? 브래드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의 시선이 데이비드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티켓 좀 보여주시겠어요? 데이비드는 주머니에서 티켓을 꺼냈습니다. 입구에서 이미 확인받은 것이었어요. 브래드는 티켓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자리가 다 찼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뒤쪽으로 옮겨주셔야겠어요. 순간 데이비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지는 거라는 걸. 제가 앉았을 때도 이미 자리는 거의 차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타일러가 거들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데이비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는 뜻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비원들이 왜 저기 있지? 동양인한테 뭐라는 것 같은데. 데이비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이슨의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티켓을 가지고 있고 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말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가 아닙니다. 거부입니다. 타일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보세요. 별이 아니에요. 뒤쪽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잘 보여요. 싫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고 나는 자리를 옮기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순간 브래드가 폭발했어요. 이봐!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돌아봤어요. 무대 위의 사회자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브래드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마늘 냄새 나는 동양인이 지금 해군 제복 입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제이슨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무대 옆 졸업생 대기석에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다는 듯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긴 대학교야! 당신 부대가 아니라고! 브래드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타일러가 거들었어요. 그냥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데이비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처음 네이비실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동양인은 그 혼자였어요. 너 같은 놈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견뎠고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졸업식을 보러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8시간. 아니, 12시간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있을 권리가 있고, 제 자리인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브래드가 다시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 응?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전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총구를 마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허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얌전히 뒤로 가라고 했잖아. 귓구멍이 막혔어? 브래드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타일러도 가세했습니다. 동양인 아저씨,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세요. 동양인 아저씨. 그 말에 데이비드의 턱 근육이 살짝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지? 그냥 놔두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정면을 바라봤어요.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모든 시선이 이곳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이봐, 당신! 브래드가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동양인 주제에 감히 날 무시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체육관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분이 무슨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체육관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중앙 통로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수염에 날카로운 눈빛. 평범한 검은 코트를 입었지만 그의 자세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마커스 톰슨.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브래드가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당신은 또 누구야? 마커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걸음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이였어요. 물어봤잖아. 당신 누구냐고? 브래드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마커스가 멈춰섰어요. 데이비드로부터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이분이 왜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타일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마커스의 대답은 짧았어요. 정상적인 통제라고는 보이지 않는군. 순간 체육관 왼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섰어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근육질의 팔이 셔츠 소매 밖으로 보였어요. 그도 역시 말없이 통로로 나왔습니다. 브래드와 타일러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서도 누군가 일어났어요. 이번엔 금발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체육관 곳곳에서 남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총 6명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났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후에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함께 죽음을 마주했던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유대였습니다. 뭐야? 당신들은? 브래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6명의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를 둘러싸듯 자리를 잡았어요.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체육관 안에 웅성거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커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실수라니! 우린 그저 타일러가 더듬거렸어요. 이분은 네이비실 중령이야. 마커스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나라를 위해 싸운 전사지. 당신들이 감히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이비실, 그 이름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고 규정! 흑인 남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무슨 규정 말하는 거야? 동양인은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래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데이비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할 뿐이었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의 졸업식을 보러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단지 그뿐입니다. 제 자리에 앉아 있을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무대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학교 고위 관계자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몇몇 교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브래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는 자리 문제로. 자리 문제? 관계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자리 문제 말입니까? 타일러가 나섰습니다. 가족석이 다 차서 이분께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관계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가족석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브래드와 타일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관계자가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아들의 졸업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관계자가 경비원들에게 돌아섰어요. 당장 물러나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실로 오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브래드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마커스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라. 마커스의 눈빛에 기가 죽은 브래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경비원은 머리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전우들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들은 경비원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커스가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작은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맙네. 마커스. 나의 전우여. 나의 친구 데이비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그날처럼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전우였습니다. 한 명씩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커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제이슨의 졸업 축하해. 데이비드, 제이슨에게 삼촌들이 많이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줘. 그리고 그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체육관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경외감이 섞인 침묵이었어요. 사람들은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알았습니다.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침묵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데이비드는
다시 정면을 바라봤어요. 무대 위에서 제이슨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체육관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평온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정화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자, 이제 졸업생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요. 12시간을 달려온 이유, 수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름들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앤더슨, 박수 소리, 제시카 브라운. 또 박수 소리. 데이비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긴장이었어요. 전투를 앞둔 것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까의 소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간간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적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데이비드에게 다가왔어요. 아까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 엄마인데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나이든 백인 남성이었어요. 네이비실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아들도 해군에 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데이비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격려의 말, 감사의 말, 때로는 그저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간 데이비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0년간 미군에서 복무하며 받은 차별과 편견들, 그것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제이슨 박. 드디어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데이비드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제이슨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가운이 펄럭였어요. 학사모 아래로 보이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제이슨이 졸업장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쿵! 체육관 뒤편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커스였어요. 그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특별했어요. 느리고 무거운 박수. 마치 북소리 같았습니다. 쿵, 짝, 쿵, 짝. 그러자 다른 전우들도 하나씩 일어났어요. 6명 모두가 똑같은 리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쿵, 짝, 쿵, 짝. 완벽하게 일치된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울렸어요. 사람들이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그 장엄함에 압도됐어요. 데이비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이비실의 전통이었어요. 전우를 위한 최고의 경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우의 가족을 위한 경례였어요. 제이슨이 무대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전우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어요. 데이비드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그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도, 그 남성도, 옆자리 가족들도. 순식간에 체육관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이슨을 위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 속에서 데이비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졸업했어.
이렇게 멋지게 컸어. 눈을 뜨자 제이슨이 졸업장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해, 전우들을 향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엄마가 있을 그곳을 향해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박수였어요. 사회자도 잠시 진행을 멈추고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박수가 졌어요. 제이슨이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더 당당했고 더 자신감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데이비드는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었어요. 총이나 주먹이 아닌 명예의 힘.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존엄의 힘. 그리고 함께 서 있어 주는 사람들의 힘. 졸업식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이름들이 불렸고 박수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데이비드에게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여기 온 이유를 달성했으니까요. 아들의 졸업을 받고 수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았어요. 전우들의 우정과 낯선 이들의 따뜻함.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마커스가 멀리서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커스가 주먹을 가슴에 댔어요. 전사의 인사였습니다. 데이비드도 똑같이 답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나눴으니까요. 15년 전 전장에서 나눈 피의 맹세.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전우는 영원했어요.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체육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5월의 조지아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어요. 데이비드,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데이비드가 돌아섰습니다. 두 전우가 마주 섰어요. 1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프가니스탄의 그날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고맙다. 마커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무슨 말을? 당연한 거지. 마커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른 전우들도 다가왔어요. 하나씩 악수를 나눴습니다. 포옹도 했어요. 잘 지내고 있었구나. 너도 변한 게 없네. 아들이 정말 대단해. 짧은 인사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여기?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흑인 전우인 잭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커스가 연락했어. 내가 아들 졸업식에 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왔지.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알았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플로리다에서, 누군가는 텍사스에서, 또 누군가는 버지니아에서 왔을 거예요. 단지 전우의 아들 졸업식을 위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만해. 눈물 나오겠다. 금발의 전우 스티브가 농담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나타났어요. 가운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빠, 제이슨이 달려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아들을 꽉 안았어요. 축하한다, 아들. 고마워요, 아빠. 제이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전우들이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마커스가 제이슨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해, 제이슨. 너희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야. 알아요. 제이슨이 대답했어요. 오늘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전우들이 하나씩 제이슨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의 조카를 보는 것처럼. 우린 이만 가볼게. 마커스가 말했어요.
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나중에 연락하자. 먼 길 와줘서 정말 고맙다. 조심히 가고 연락할게.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전우들이 떠났어요. 각자의 차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든든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제이슨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낡은 소나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엄마 차. 제이슨이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좋아했던 차지. 두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어요. 데이비드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뒤로 멀어졌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이슨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왜 그 경비원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데이비드가 아들을 흘끗 봤습니다. 아빠는 네이비실이잖아요. 그것도 중령이고. 그런데 왜?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궁금함이 가득했어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제이슨. 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 하지만 들어봐.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난 그들을 때릴 수도 있었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랬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제이슨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폭력으로 이긴 건 진짜 이긴 게 아니야. 그건 그저 힘이 센 사람일 뿐이지. 오늘 봤잖아.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전우들이 일어섰어. 사람들이 나를 지지했고 그게 진짜 힘이야.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목소리가 될 수 있어.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그 침묵에 품격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 품격. 품격. 신호등에 멈췄어요. 데이비드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대에 있을 때 나를 쳐다봤잖아. 무슨 생각했어? 제이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그랬어.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했어. 엄마, 제이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봤다면 울었겠죠? 아마도 10번은 울었을 거야.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 아빠 전우들이죠? 맞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박수를 칠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추억에 잠겼어요. 훈련이지.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뭔데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야. 같은 것을 위해 싸웠고 같은 가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 제이슨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멋있어요. 뭐가?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데이비드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도 그런 친구들을 만날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럴까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는 거야. 또 한참을 달렸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배고프지?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엄청요. 뭐 먹고 싶어? 제이슨이 활짝 웃었습니다. 와플하우스요. 와플하우스. 엄마랑 같이 자주 갔었어요. 아빠 없을 때. 순간 데이비드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또 놓쳤구나.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와플하우스 가자. 진짜요? 당연하지. 오늘은 오로지 너를 위한 날이니까. 제이슨이 신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수진을 닮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데이비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태우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며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사랑을 품은 채 오늘의 일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와플하우스 간판이 보였어요. 새로운 추억이 시작될 곳이었습니다.